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에 정부의 정책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자, 그 이유가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또 주택임대사업자를 적극 권장했던 거. 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에 더해서 한 가지 더, 공급이 더 안 될 수밖에 없는, 매도 매물이 더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최근에 증여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 증여가 많아졌다는 게 왜 시장의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면 손해, 8월 증여 취득세율 오르기 전에 대규모 증여 주택 5년간 매도 어려워. 자, 무슨 얘기냐? 자, 8월에 증여 취득세율을 올렸죠. 원래 3.5%로 일괄적으로 똑같았는데, 자, 요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증여를 할 때 12%, 공시가격 3억 이상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이상.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이 구리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가로 한 6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만 공시가격이 2억 7, 8천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또 10%, 15% 오를 수 있기 때문에, 3억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하십시오. 지금 증여 취득, 어차피 팔 생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여 취득세가, 이거 12%는 자녀가 내는 거죠. 증여, 수증여자 자녀가 내는 12%가 되는 건데 3.5%로 갈 수 있거든요. 공시가격이 지금 현재 두 채긴 하지만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서울의 주택은 웬만하면 공시가격이 3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다주택자, 2주택자가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 그럼 자녀는 12%를 내고 취득을 해야 됩니다. 증여를 하더라도. 뭐 증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세율을 또 내야 되는 거죠. 증여세. 이거는 증여세고, 증여받는 수증여자 자녀는 취득세를 12%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혈이 큽니다. 이 12%를 자녀가 냅니까? 보통 부모님이 또 주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상 그걸 돈을 주는 것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 이미 올 7, 8월 증여 시 취득세 인상률을 앞두고 가족에 대한 증여가 늘어난 것도 거래 급감이 가격 하락으로 쉽게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정부가 8월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3.5%에서 12%까지 올리자 강남구는 아예 아파트 매매 315건보다 증여 409건으로 더 많았다. 여기 보시면 강남 상구의 연도별 매매 및 증여 추이입니다. 2017년도에 매매가 2만 건, 증여가 2천 건, 2018년에 14,000여 건, 증여 5천여 건, 2019년에 12,000여 건, 3천여 건, 2020년 8월 기준으로 여기서는 확인합니다. 매매가 9천 건인데 증여가 4천 건,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자, 주택 전체로 확대하면 지난 7월, 8월 서울에서 일어난 증여는 9,019건으로 상반기 전체 12,831건의 70%에 가까운 증여가 두 달 만에 일어났다. 7, 8월 달에 어마어마한 증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증여 취득세율 인상이 일어나기 전에. 자, 증여한 주택은 사실상 5년 내 매도에 나서기가 어렵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왜 증여한 다음에 5년 이내에 매도하기가 어렵냐? 증여를 못하는 건, 매도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은 굉장한 손해를 봅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매도 시 취득가의 이율 과세로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종정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된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아버지가 주택을 5억에 취득을 했습니다. 시세가 한 15억 가요. 자, 아들한테 증여를 하죠. 그러면 한 15억. 아파트는 뭐 최근 거래 시세로 하니까. 그랬는데 이게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는 아버지는 증여세를 또 내고요. 아들은 증여 취득세를 또 내죠. 12%. 물론 취득세가 올라가기 전이어도 취득세 3.5%. 이 아들은 취득가액이 15억인데, 자, 2년 있다가 2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5억에 대한, 이 5억에 대한 15억의 증여를 받아서 20억에 팔아서 5억에 대한 양도세가 아니고 2년 지나고 나서 뭐 팔았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9억 넘어 초과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양도세는 나오겠네요. 그 비과세는 아니고 하여튼 5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서 한 1억이면 될 거야. 예를 들자면 1억만 내면 될 거야. 어떻게 됩니까? 5년 이내에 팔면 이게 아니고 5억에서 이 가져온 걸로 생각합니다. 15억에 대한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맞습니다. 자, 모르면 이래서 모르면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대부분 이제 이 정도 되면 알겠죠. 5년이 지난 다음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매물이 또 잠기는 겁니다. 이런 매물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게 2017년, 18년 등록한 게 2025년에 나온다고 하는. 그때까지 아직 2025년 언제입니까? 5년 남았죠. 증여 2020년에서 최소 5년 지나야 됩니다. 뭐 그때 가서 뭐 다 판다 뭐 그런 보장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손해를 안 보려면 그렇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하려고도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매물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매물이 쏟아져야 가격이 떨어지는데 정부가 원하는 대로 떨어지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증여 건수, 강남 3구의 증여 건수를 다시 우리 장대장 부동산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강남 3구가 이 매매 건수가 이 그래프로 비슷합니다. 3구가. 증여 비율을 보겠습니다. 증여 비율을 보면 이 이제 초록색이 송파구인데 송파구가 134다 그러면은 매매 대비해서 134%가 증여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서초구 109다 그러면 매매 대비해서 109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비율입니다. 자, 강남구는 이 지금 56%라는 거예요. 매매 대비해서 매매가 100건이다 그러면 56건이 증여다. 자, 이렇게 돼서 최근에 보면 7월, 8월 달에 보면은 엄청납니다. 강남구는 90.89. 매매 대비해서 매매가 100건이다 그러면 증여가 90건이 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매매 대비해서 증여가 90%다. 자, 서초구 54.59. 매매가 100건이다 그러면 증여가 54건이에요. 송파구 44.74. 매매가 100건이다 그러면 44건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엄청나게 증여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 팔 수 있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팔 수 있는 게 줄어들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는 힘들죠. 네. 그래서 향후 자 5년 동안에 이런 매물들 때문에 또한 정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가기는 쉽진 않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증여가 향후에 이 아파트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증여 취득세를 올린 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증여로 많이 돌아섰죠. 그 전에 자 각종 규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내년 6월입니다만 양도소득세를 10% 더 강화시키고 지금 현재 취득세도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죠. 2주택 이상 8%,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은 12%. 이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증여 취득세를 급하게 올린다고 하니까 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증여로 많이 돌아섰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가지 않았다. 시장은. 자, 그래서 향후에 적어도 수년 안에는 이 강남이라든지 이 어떤 서울의 중심권이 아파트 가격이 쉽게 폭락하지 않은 그 이유의 한 가지, 바로 증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시고요. 또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